뭐 어떤 걸 필요로 한 거야? 뭐 아픈 걸 필요로 한 거야? 힘이 그냥 없는 걸 필요로 한 거야? 대표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원장님 좀 전에 저랑 얘기를 하는데 피로하다고 필요해요. 요즘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피로감이 지금 개선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나이인가요 저희가 이제? 나이도 중요한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죽겠어요. 어쨌든 저희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죠. 잦은 야근과 회식, 각종의 이유들로 인해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제, 자양 강장제, 회복 앰플도 많이 약국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약국에서 피로 회복제, 피로 회복 앰플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어떤 영양제든 과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거를 일반의약품이라고 하죠. 보통 일반의약품은 굉장히 저용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고, 전문의약품은 치료 효과가 세지만 범위를 넘어갔을 때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랑 약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치료 범위,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복용하실 수 있게 전문의약품이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알려져 있는 건강 보조제 같은 드링크 같은 것들은 일반의약품이고 효과가 그만큼 좀 적을 뿐더러 부작용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 뭐 하루에 한 번 먹어야 되는 거 3번씩 드시고 이러지 않다고 하면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피로 회복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피로 회복은 일단은 피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도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 필요로 한 거야? 뭐 아픈 걸 필요로 한 거야? 힘이 그냥 없는 걸 필요로 한 거야? 뭐 어지러운 걸 필요로 한 거야? 이게 사람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피로라는 질병명, 증상명을 듣고 진료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료가 꼭 필요한 병적인 피로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생기는 컨디션적 피로를 좀 분류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을 다루는 내과 의사니까 병적인 피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걸 우리가 병적 피로라고 하겠죠. 뭐 검사를 했는데 피검사에서 문제도 없고 분명히 자도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뭐 컨디션적인 문제로 그냥 약간의 피로감 누적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는 이유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수면에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자면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산소 포화도가 95에서 100이 나와야 되는데 80% 이하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살도 좀 자꾸 이상하게 찌게 되고 혈압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혈당 같은 것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피검사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계속 피로감이 높은데 혈압도 좀 많이 높고 퉁퉁하고 목도 되게 짧다 이러면 이제 수면 무호흡을 생각을 해보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가 자는 동안 떨어져 있지 않은지 감별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하면 보통 나오는 병적인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이게 부족해지는 빈혈 상태에서 피로감과 어지럼증,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생리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거나 출혈이 좀 많이 되거나 치질 같은 것들 때문에 대량 출혈이 되거나, 물론 소화기암 있죠. 위, 궤양,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빈혈 상태에서도 어지럼감, 피로감, 무기력함을 느낄 수가 있는 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당뇨 단수치가 굉장히 상승돼 있고 혈당이 높아서 몸이 쭉쭉 말라가는 거예요. 당뇨는 굉장히 심해져야지만 체중이 감소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갑상선 질환,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신진대사를 좌우하는 호르몬입니다. 대사를 작용해요. 그래서 대사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그러면서 살도 찌면서 몸이 자꾸 붓고 열도 안 나니까 춥고 피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적인 피로 중에 갑상선 저하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잘 나와야,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게 우리 몸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는 저하증 환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부신기능 저하증에서도 이유 없는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가 이제 컨디션적인 피로, 우리 예를 들어 피로감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근피로예요. 근피로. 우리 현재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어깨 뭉치고 뒷목이 뭉치고, 그래서 근육이 계속 하루 종일 고되게 수축하고 있으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축적되는 느낌, 무거운 느낌 있죠. 근피로가 가장 흔한 패턴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맨날 다이어트하고 안 먹고 근육이 쭉쭉 빠지는 근감소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로 생각하면 티코, 짐 많이 싣고 다니면 언덕배기 못 가잖아요. 엔진이 약해지니까. 근육량이 굉장히 저하돼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피로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근감소증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방량이 많아져서 뚱뚱해지면 30kg 초등학생이 업고 다니면 당연히 힘들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과체중이 너무 심해도 그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겠고, 음주랑 흡연, 특히 대표적으로 흡연, 일산화탄소에 계속 노출돼서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되면 산소 공급이 몸에 원활치 않기 때문에 피로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흡연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간과하기 좀 좋은 게 과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곤증이랑 굉장히 관련 있는 부분인데, 밥 먹고 너무 줄리고 피로하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식곤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골고루 다양한 음식, 다양한 성분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분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져서 이런 식곤증을 적게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막 탄수화물 위주로 막 면 쫙 먹고 거기다 설탕 음료수 먹고 이러면 혈당이 그냥 팍 치고 올랐다. 그거를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엄청 또 많이 나오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약간의 저혈당증 같은 느낌, 상대적으로 여기가 워낙 높았으니까 어지럽고 약간 식은땀이 나면서 하품이 계속 나오고 졸리는 급격한 과당 섭취로 인한 피로감을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는 피검사나 진료를 통해서 병적 피로를 꼭 감별하시고 나머지 생활 패턴에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당. 네, 이게 놓치는 부분이에요. 탕후루 아시죠? 먹으면 안 되겠네요. 탕후루 같은 경우는 설탕이 워낙 듬뿍 발라져 있는데 거기다 또 액상과당까지 바른 거라서 과당의 축제입니다. 과당의 축제. 탕후루 같은 경우는 조금 자기 전에 좀 조금 드신다든지 점심 후에는 너무 졸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